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3부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월요일장 혼조세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인 3020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 초반 3000선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나서겠다고 발표를 하자 위드 코로나 기대감에 여행주와 항공주들이 줄줄이 올랐는데요. 반면 그간 강세를 보인 컨텐츠주들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권인 994선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홀로 물량을 덜어냈고 기관과 개인은 매수에 나섰는데요. 환율은 116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이제 일상 회복으로의 시기가 맞춰졌습니다. 이 내 계좌 또 포트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궁금한 분들은 주유소 3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유소 3부에서는 1시간 동안 전문 위원님과 함께 꼼꼼한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김범준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보니까 요즘 우리 장세가 어제의 승자가 좀 오늘은 패자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거든요. 종목별 장세가 좀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오늘 장은 사실 뭐 아침에 보니까 네. 코스피나 코스닥 뭐 이제 외인과 기관이 이제 팔고 개인만 사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 좀 지나서 보니까 다시 또 개인은 홀로 매도를 하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하면서 또 이제 코스피가 결국에 상승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네, 뭐 오늘 올라갔으면 또 내일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뭐 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 근데 사실 너무 단기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좀 차분히 보시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조금은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이 주식 투자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혼자 대응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위원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 주식 투자하는 방법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김범준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시장 보는 법까지 함께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DB 하이텍이요. 네, DB 하이텍 얼마에 네. 매수하셨을까요? 55,900원이요. 55,900원에 비중이 네. 어떻게 되세요? 20%입니다. 20%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네, 언제쯤 매수를 하셨어요? 오늘 샀어요. 아, 오늘 매수하셨어요? 네, 아, 오늘 어떤 기대감을 안고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제 실적 위주로 실적장이 펼쳐지면 네네. 반도체 주고 하니까 그렇죠. 더 상승할까봐 샀어요. 네, 딱 오늘 네. 종가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앞으로 좀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저희 위원님께 바로 한번 진단 받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DB 하이텍 55,900원 오늘 종가 20%를 이제 담으신 건데 네, 반도체 쪽 실적이 괜찮을 것 같다. 이거 그러면 사실 DB 하이텍을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DB 하이텍을 딱 찍어가지고 매수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또 이제 주위에서 파운드리 업체고 네. 또 이렇게 탄력이 좋다고 네. 그래서 매수했습니다.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잘 하신 것 같고요. 네네. 어차피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 수주는 계속 있을 거고 또 가격도 상승이 있으니까 기대는 하실 수 있는데 네. 이거를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가실 건지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차트상으로 좀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8월 달에 69,500원까지 찍고 지금 좀 49,200원을 저점을 찍고 좀 이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긴 한데 네. 이게 이제 반등인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또 꺾여 내려갈지는 모르지만 네.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평단가 조금 낮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차분하게 들고 가시면은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DB하이텍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 저번 주 월요일에도 DB하이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예. DB하이텍은 사실 얘기를 할 게 거의 없어요. 굉장히 좋은 회사고 네.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잘 들고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잘 들고 가더라도 사실 평생 들고 가는 건 아니고 네. 그 어느 정도 일정을 좀 잡아 놓으시면서 그 일정 사이에 웬만하면은 좀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면 좋겠죠. 낮추는 만큼 결국에 반등했을 때 그게 다 수익이 들어오는 거니까 네. 조금 사실 제일 좋은 건 55,000원, 52,000원 이하 이 가격대에 매수했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전부터 만약에 눈여겨 보셨으면은. 예. 네, 근데 좀 아쉽죠 이런 단가들은. 예, 그래서 며칠 계속 너무 많이 상승했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반등이 또 왔으니까 49,000원에서 그럼 지금 거의 한 13% 정도 반등을 한 거니까 네. 사실 물론 최저점에서 매수는 뭐 운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5만 원, 뭐 52,000원 밑에서만 매수했어도 벌써 한 네. 7%도 7% 정도 수익 구간이었으니까 네. 이런 것만 좀 잘 관리하시면서 쭉 네.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전망 뭐 어떤지 대충 알 수 있나요? 이번 주 전망이요? 예, 어떻게 움직일까 이 주가가? DB하이텍이고요. 예. 글쎄요. 이거는 사실 뭐 신만 알 수 있겠죠. 네. DB하이텍의 주가에 대해서는. 네네. 네, 다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추세상으로는 네. 조금은 계속 우상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따로 이야기할 거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일정 기간을 잡고 대응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55,000원 선 아래로 이 평균 단가를 좀 낮춘다면 더욱더 대응하기가 좀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현대건설 기계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7,000원에 네. 20%예요. 예, 57,000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 담고 계신데요. 네네네. 그러면은 매수하신 지 좀 꽤 되셨어요? 네, 오래됐어요. 네, 57,000원이시니까 계속 5월 달 이후로 조금 내리고 있어서 네네. 언제 올라오나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네, 대응 전략이 궁금해서요. 네, 대응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 네, 바로 추가 매수 여쭤볼게요. 해야 되는 집으로. 추가 매수까지도 염두에 네네. 두고 계시고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네. 또 건설 쪽이 올라올 수 있을지 이 기대감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과 함께 바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대건설 기계 57,000원에 20% 이거 지금 들고 계신 지가 얼마나 되시는 건가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한 5, 6개월 되지 않았을까요? 올해 초쯤에 이제 잡으신 거죠? 올해 상반기에? 네, 오래됐어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이제 급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잡고 나서 분명히 이제 수익 구간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못 팔고 이제 어쨌거나 이제 지금 좀 하락한 상태인데 57,000원. 57,000원. 지금 한 27% 거의 세금까지 하면은 거의 한 30% 정도는 빠진 상황이네요. 네네. 추가 매수 이 정도 갭 차이면은 사실 추가 매수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비중이 20%면은 제가 이거는 그 매주 나와서 방송할 때마다 얘기를 좀 드리는 거긴 한데 매수하실 때 반드시 계산을 좀 하시면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반드시. 왜냐면은 이제 어중간하게 물 타면은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어중간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탈 때는 확실히 탈 건지 이거를 좀 감안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타더라도 목적을 정확하게 두고 물을 타셔야 될 것 같은데 단기간 내에 내가 빠져나오고 싶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좀 확실히 매수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야 평균 단가가 많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자주 쓰시는 이거 M포털에다가 이제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식 평단가라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입력하시고 평균 단가를 맞추신 다음에 솔직히 한 45,000원 이하까지만 내려올 수만 있으면 단기간 내에 반등을 조금 보면서 탈출은 쉽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은 당연히 높아지겠지만 빠른 탈출을 하고 나서 다시 비중을 다 털어내고 거기서부터 좀 천천히 잡아가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미 7,000원대에서 어쨌거나 거의 반년 가까이는 물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아마 다시 들어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들어가도 아마 다른 종목 들어가거나 이러실 텐데 어쨌든 물 타는 데는 딱 두 가지 정도라고 봐요. 저는 빠른 탈출을 위해서 비중을 확 늘려가지고 아니, 저는 빠른 탈출은 괜찮고요. 좀 기다려도 돼요. 기다려도 돼요. 네네네. 기다려도 되면은 사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왜냐면 어쨌든 기다릴 수만 있으면은 이게 사실 지금 68,000원을 찍고 4만 원대, 뭐 3만 8,000원대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많이 내려온 거거든요. 결국에는. 네네. 네, 많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거의 지금 45% 가까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쨌거나 뭐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57,000원에 장기로 가져가는 것보단 42,000원, 뭐 45,000원에 장기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물탈 필요가 확실히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네. 이런 거는 예수금의 여유가 어느 정도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은 좀 확실히 타셔가지고 비중 조절을 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20%를 유지를 하실 거라면은 여기서 비중을 확 실어서 단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그 평단가 이상으로 본전 이상 왔을 때 다시 다 털고 거기서 다시 20%치를 잡아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가져가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은 솔직히 정말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좀 꾸준히 해 주셔야 돼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러니까 무작정 내가 이 가격에 20%를 딱 다 사놔가지고 가져갈 거야. 장기 투자할 거야. 이러면 사실 아예 상관없겠지만 그런 신념과 이런 거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분명히 이런 작업은 같이 조금 병행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전망은 좀 있을까요? 전망 있죠. 전망은 나쁘지 않은데 지금 단기간 내에 전망을 보는 것보다는 내년까지는 좀 보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물타기를 해서 내년 한 중후반까지 가져가면 괜찮을까요? 수익 보시고 나오실 수 있어요. 네,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는데 어차피 시간 싸움이고 그 시간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라인 때보다는 확실히 좀 밑으로 많이 내려와야 되겠죠. 네, 요거만 잘해주시면은 어떤 종목이든 간에 수익은 다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전망도 좋고요. 네. 네. 혹시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57,000원이요? 네네네. 올 수 있겠죠, 당연히. 예, 주식시장에서 절대 안 된다, 무조건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57,000원이 아니라 뭐 68,200원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단지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이니까 그런 거 신경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지금 당장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만 좀
낮출 수 있으면 네, 요 작업만 좀 실적은 집중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회사 실적은 괜찮을까요? 회사 실적이나 이게 뭐 올해 실적은 사실 더 보실 필요는 없고 내년 실적을 예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내년 실적은 사실 지금 얘기하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번 12월이나 12월 말쯤부터 한번 찾아보시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예요. 아, 예.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같이 좀 대응을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 정말 계산을 칼같이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또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단기로는 45,000원 선 밑으로 평단가를 낮춰서 탈출하는 전략 챙겨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버키 스튜디오요. 버키 스튜디오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800원에 한 5% 정도 됩니다. 4,800원의 비중은 5%시고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4,800원에 들어가셨으면은 거의 이 상한가 두 번이나 나오고 난 뒤에 좀 뒤따라 들어가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유, 네, 그러셨고요. 4,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아직 그래도 이 K 컨텐츠에 대해서 좀 전 세계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네, 매수가 위로 좀 올라와 줄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과 바로 상담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버키 스튜디오 3,955원. 4,800원. 4,800원. 4,800원의 비중 5%. 네. 이날 사신 거면은 사실 뭐 다음 날도 뭐 언제든지 나오실 수 있었지만 뭐 더 올라갈 줄 알고 기다렸겠죠, 당연히. 네, 네. 그죠? 그래서 예, 못 뭐 팔아가지고.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했죠. 어쨌든 지금 한 17% 정도 빠진 건 맞는데 네, 네. 비중이 5%라서 정말 다행이죠. 지금이라도 다시 추가 매수하면 어떨까요? 추가 매수요? 네. 저 같으면 추가 매수 안 할 것 같고요. 네. 차라리 그냥 5%를 손절 처리를 하고 네.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잡을 것 같아요. 차라리 잡을 거라면. 물론 이제 버킷에 뭐 차기작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어쨌든 이게 올라와 준 게 다 그 최근에 나온 뭐 땡땡 게임 때문에 어쨌든 이런 수급을 좀 받았지만 네, 그런 거를 떠나서 어쨌든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그 반영이 나온 이후로 조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네. 주식이라는 거는 뭐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하락하고 나서 다음 날 또 갑자기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차라리 비중 5%에 4,800원에 잡고 있는 걸 여기서 지금 확 탈 바에는 그냥 과감히 어느 정도 반등 왔을 때 다 정리를 하고 최소한으로 그 손해액을 줄이신 다음에 네. 뭐 기회 보다가 다시 잡는 것도 나쁘지 않죠, 차라리.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어느 정도 비중을 올라올 더 탈 때 팔아야 바에는 되나요? 어느 정도 올라올 때 팔아야 되나요? 어느 정도 올라올 때 네. 그거는 이제 우리 들고 계신 분이 딱 정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4,800원에서 마이너스 17%인데 내가 한 10%까지는 손절을 좀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은 4,300원 그리고 뭐 나는 무조건 5% 내에서 손절을 하고 싶다면 4,550원까지는 기다려야 되겠죠. 4,55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갈 수는 있죠. 갈 수는 있죠. 왜냐하면 아직 이게 이슈가 끝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급등 나오면은 4,500원이 아니라 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종가로 봤을 때 4,500원이면은 4,500원이 아니라 오버슈팅 좀 나오면 4,700원, 뭐 4,900원, 뭐 5,000원까지도 충분히 하루만 해도 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자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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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것도 어쨌든 뭐 누군가는 올려줘야 가는 거니까 네. 그런 거에 기대를 할 바에는 현재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굳이 비중 5%에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물을 타면은 네. 여기서 지금 잡으면 사실 마이너스 17% 정도 수준에서 물론 이제 비중이 5%이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확 타면은 정말 4,000원 안짝으로 아마 잡힐 수 있거든요. 확 타면은 그러면은 본전 찾는 건 훨씬 더 빠를 수는 있죠. 왜냐하면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본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물을 안 타고 네. 본전까지 보려면 어쨌든 18%, 20%까지는 올라가줘야 본전이거나 좀 수익 구간을 볼 수 있는 건데 네. 만약에 지금 여기서 비중을 확 실어가지고 4,000원 밑으로만 잡을 수 있으면 여기서는 단 3%만 올라가도 3, 4%만 올라가도 바로 본전이거든요. 본전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예수금 상황을 맞춰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얼마를 더 탈 수 있는지를 계산을 다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내가 4,000원까지는 평당가 맞출 수 있겠다 싶으면은 타고요. 그게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그냥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어느 정도 가격에서 다시 추가해서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네. 이왕이면은 사실 글쎄요, 한 3,500원 라인 이왕이면은 굳이 탈 거면은 3,500원이 깨질면은 훨씬 더 좋겠죠. 이왕이면은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든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거다 하면은 왜냐면은 버킷 스튜디오의 이슈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3,500원까지 내려가면 사실 이 3,000원도 깰 수 있고 뭐 2,700원까지도 다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아직 이슈적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빨리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번은 더 반등이 좀 올 것 같다. 그래서 웬만하면 계산을 하시고 4,000원 이하로 매수가를 맞출 수만 있으면은 매수가 맞추고 반등 오면은 거기서 과감하게 터시고 다른 종목을 매수하세요. 그러면 어느 가격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걸 확실하게. 이거는 그냥 개인의 욕심 차이예요. 내가 4,000원에 맞춰놨는데 이것도 목표 의식을 딱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4,000원에 맞춰놔서 내가 본전 탈출을 할 거면은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더 큰 욕심을 부렸다가 오히려 만약에 더 물려버리면 그때는 더 문제가 되거든요. 비중 5%를 잡아놔가지고 손해보더라도 위에서 저기 팔으려고요. 하여튼 300원이든지 4,500원이든지 팔고 싶어가지고요. 무조건 이 가격전에서는 팔고 싶어가지고 아니 지금 밑에서 더 내려간다면은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거를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 네.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감하게 손절치고 이 가격 정도 오면은 거기서 다시 잡던지 그게 아니고 그냥 빨리 탈출하려면은 4,000원 이하에만 평균 단가를 맞출 수 있으면은 맞추고 나서 반등 조금 왔을 때 거기서 과감하게 털고 다른 종목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못 팔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비중 5%일 때는 솔직히 좀 괜찮아요. 근데 비중이 이게 30%, 35% 이렇게 넘어가고 뭐 40% 가까이 됐으면은 거기서 만약에 또 떨어졌다? 그럼 거기서 물 타면은 정말 그건 답 없거든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과감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그냥 손해 안 보겠다. 무조건 내가 이 버킷이라는 종목에서 손해를 절대 안 보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버킷 스튜디오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세워드린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예, 일진 다이아. 네, 일진 다이아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4,660원. 네, 4만 네. 4만 원대겠죠? 46,690원. 예, 46,69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네, 얼마나 되세요? 15%입니다. 네, 15%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일진 다이아가 또 일진 이 하이솔루스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가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 아,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싶으셨을 것 같은데 언제 예. 들어가셨어요? 조금 몇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9월 1일에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들어가셨어요? 아니면 그 전에 들어가셨어요? 글쎄요, 그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예, 그럼 수익 실현하실 수 있었던 적은 없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46,000원대에 매수하셨는데 오늘 종가가 38,800원이거든요. 예, 예.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 매수가까지 오른지, 예. 시간이 얼마쯤 걸리는지.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께 바로 진단받아 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진 다이아를 46,690원에 비중 15% 매수가까지 네. 올 수 있냐? 예. 일단은 이 수소 쪽은 이거를 네. 근데 이거를 매수하신 이유가 일단 뭔가요? 일단은 종목을 주의해서 좋다 이래가지고, 네. 예, 뭐, 해봤는데. 지인 추천. 예, 예. 그 지인도 그 지인분도 매수가가 비슷한가요? 예,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신 그러니까 두 분 다 어쨌든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시고 이 수소 관련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근데 좋게 보는 이유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가 되고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기대되는 이런 수소 쪽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네. 이런 거는 이렇게 내려오면 사실 더 좋기는 좋죠. 오히려. 근데 이제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예. 이게 20년 3월 코로나 이후부터 다시 27,000원 정도 선의로 잡았을 때는 그래도 한 30%, 35% 정도는 올라온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 구간이 사실 많이 슈팅이 된 자리는 맞는데 예. 이런 거 다 배제하더라도 결국에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쭉 끌고 가시면은 네. 47,000원? 글쎄요. 47,000원이 아니라 뭐 6만 원, 7만 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네. 단기적이라 하면 뭐, 얼마 정도를 단기라 합니까? 장기적은 최소 1년이에요. 최소. 최소 장기. 1년에서 예. 2, 3년 정도는 들고 가셔야 되는 건데 이 매수가까지 올라가라면요. 아니 매수가까지 올라가려고 이 2, 3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 예. 이 일진 다이아라는 종목이 예. 수소적으로 정말 흔히 말해서 포텐셜이 터지면서 쭉쭉 정말 이 7만 원 이거를 훨씬 더 넘어선 가격대를 가려면 예. 어쨌든 한 1, 2년은 좀 들고 가셔야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내려와 줬을 때는 오히려 좀 잡아가시면서 물량을 좀 네. 늘리고 물론 이제 이게 장투도 장투 나름이에요. 장투의 최대 장점은 어쨌든 나한테 시간이 많다는 건데 예. 나는 결국에 많이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거든요. 예. 많이. 그러니까 47,000 이게 지금 첫 매수인가요? 아니면 물 타가지고 46,690원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첫 매수입니다. 첫 매수세요? 예, 예. 첫 매수에 15%를 담으신 거고 어쨌든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이게 반등이 올라와서 예. 반등이 올라오면 20% 정도 구간이긴 한데 예. 20%가 뭐 한 번에 올라간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 예. 뭐 천천히 뭐 탑쌓듯이 올라가더라도 어쨌든 4만 이 현재 매수가까지 오더라도 그 이상 더 올라갔을 때 더 사실 건가요? 그거 아니시죠?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계속 올라가면 더 사실 건가요, 혹시? 그거는 뭐, 그 상해 박아서 뭐, 6만 원까지도 간다 그러니까. 네. 욕심을 한번 내보기는 내보는데, 일단은 매수가까지를 한번 바라보는 입장이거든요.
원체 이제 손실이 있으니까. 10몇만 원까지 간다고요? 아, 6만 원? 네, 46,690원 네. 매수가까지. 아, 매수가까지? 예. 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매수가까지는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거나 네. 이 지금 일진다이아라는 기업에 사실 제가 보고 투자를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인 추천으로 사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미 일단은 첫 매수의 동기가 사실 이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예.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은 종목은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단기간 내에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좀 흔들림이 있어가지고 지금 좀 불안하신 건 맞지만 예. 이게 매수하신 지 좀 됐잖아요. 그죠? 예. 매수하신 지 좀 됐고 물론 이게 저번 달 1일까지만 해도 55,000원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안 하신 거잖아요. 아니, 매수가 위로는 안 올라간 것 같은데요. 이거 매수를 언제 하셨는데요? 한 달 조금, 한 달 정도 됐나? 한 달 조금 뭐, 기억이 까먹네. 한 달 되셨다고요? 예, 한 달, 그 당시가 한 달쯤 됐나? 한 달 조금 넘었나? 뭐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정확히 언제 매수하신지는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은 매수하고 그게 없다고 하면은 여기서 매수를 하실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 이후에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 예. 그죠? 여기서 지금 여기 좀 꺾여서 내려갔을 때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이후부터 이제 계속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예. 9월 초부터 그냥 딱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예. 매수가까지 충분히 갈 수 있고요. 그 이상 보실 거면은 차라리 이 밑에서부터 같이 조금 더 비중을 실어가지고 네. 좀 잡아가세요. 잡아가시면서 평균 단가라도 단 몇백 원이라도 더 낮추세요. 그리고 예. 그렇게 되면 사실 46,690원, 그러니까 46,700원 여기까지 안 와도 그 전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예. 비중을 실으실 생각이 좀 있으시면은 지금 가격대, 그러니까 36,000원대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은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뭐 비중할 그런 뭐 자금도 없지만은 그래서 매수가까지가 궁금해가지고요. 여유가 안 돼. 그렇게 되시면 사실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게 한 얼마나 그래 기다려야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얼마나 걸릴지는 사실 이거는 어떤 전문가가 와도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예. 수소 모멘텀이 살아나면은 단기간 내에 갈 수는 있겠죠. 단기간 내에.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시간은 조금 필요하실 거예요. 시간이요. 네. 근데 웬만하면은 다른 종목을 조금 정리를 하더라도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괜찮기 때문에 조금 비중 더 담아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뭐, 한두 달 정도는 기다리면 뭐,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위원님께서 이 수소차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전망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TV 볼륨 소리가 좀 울려서 들리거든요. 볼륨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유, 괜찮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부시스터스요. 네, 데이브 시스터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8,000원인가 700원인가 30%요. 128,000원이요? 예. 12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예. 30%요. 비중은 30%요. 30% 정도 담으셨고요. 예. 예, 데브 시스터즈 또 굉장히 핫한 종목이었죠. 이 쿠키런이 해외에서 흥행을 하면서 한창 잘 나가다가 2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고지를 넘지 못하고 힘이 빠진 모습인데요. 언제쯤 매수를 하셨어요? 오늘이요. 오늘 매수하셨어요? 예. 오늘 아침에 했거든요. 이거 한 15만 원 정도 보고 네. 그냥 올라가길래 잡았더니 종가를 좀 빠지더라고요. 오늘 매수를 하셨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매수가 위로 올라와서 목표가인 15만 원 선까지 또 올라올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과 바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반갑게. 네, 아유, 반갑습니다. 대브 시스터즈를 오늘 매수를 하셨고 12만 800원. 이거를 특별히 딱 대브 시스터즈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 차트를 보니까 어제 그제 뭐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한 15만 원 정도, 한 21선인가? 네. 그게 한 1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거기까지는 올라가겠지 그래가지고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하셨다? 예. 그냥 단순히 이제 보조지표 기준으로 봤을 때 예. 괜찮은 것 같아서 매수를 하신 거군요. 근데 보니까 올라갈 때는 또 막 정신없이 또 쫙 빼고 좀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좀 성질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잡았는데요. 아침에 너무 일찍 잡았는지 좀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정신없이 올라갔을 때는 그 시기는 사실 이 시기는 그 이유가 있었으니까 정신없이 올라갔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 전부터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그 전부터도 많이 올라왔고 이 기준으로 보면은 2000% 정도가 올라왔고 뭐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 정도 여기서 이제 수직 상승을 한 상태고 예. 여기서 지금 봤을 때는 마이너스 한 40%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예. 사실 며칠 보니까 한 2, 3, 어제 그제인가 뭐 한 이틀 동안 거기서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안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 지지. 이거를 단 4거래를 보고 예. 사실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사실은 예. 바닥을 잡는다라고 봤을 때 물론 이것도 뭐 보는 사람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예. 제 기준에서는 이런 바닥 작업을 하는 거는 저는 4, 5일 보고 판단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예. 이제 판단을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여기서 아직 안 갔으면은 괜찮은데 여기서 이미 200%를 한 번 더 가고 예. 그리고 지금 거의 반토막은 아니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40%까지 빠진 상태거든요. 예.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200%를 해먹은 지 그냥 단순하게 해먹은 지 한 달이 아직 안 지난 상태예요. 따지고 보면은 예, 그러면은 사실 조금 매수를 할 자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상황을 보셔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데브 시스터즈가 물론 뭐 쿠키런도 있고 뭐 다 좋은데 그냥 그런 거를 떠나서 이미 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꽤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올라가고 나서 장기간 하락도 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간 이 이력도 있지만 뭐 이런 거는 여기에 맞춰서 이 당시뿐만 아니라 이제 쿠키런이 나오면서 뭐 매출도 구글 플레이 순위도 올라가고 매출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당연하게 이제 데브 시스터즈의 기업 가치가 올라갔으니 주가도 이제 당연하게 이렇게 반영이 된 거지만 어쨌든 이미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단 며칠 이게 지금 20일 기준으로 15만 2천 원까지 간다라고 보장은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실 좀 판단이 좀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길었으면 한 못해도 20일 정도를 15일이나 한 요 정도 봤으면 조금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데 단 4일 정도를 보고 이게 바닥이 잡혔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죠. 만약에 이게 당장 내일부터 또 꺾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가뜩이나 또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보실 바에는 지금 매수가가 12만 800원이니까 사실 장중에 조금만 반등해도 바로 본전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비중을 좀 절반이나 뭐 3분의 2 정도 확 줄이고 다시 천천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식은 사실 급하게 할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것도 빅데이터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본인만의 그 기준점이. 그 전에도 한 4일 정도, 5일
이런 캔들을 봤을 때 이게 바닥이었고 잡았을 때 수익을 얻었던 기억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또 선반영이 되면서 잡으실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어쨌든 그냥 확률에 의한 기반이 된 것일 뿐이지 어쨌든 한번 먹고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거는 매수의 주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사실 내일 장중에 만약에 본전 이상이 오면은 예. 상황 보시다가 매매 동향도 좀 보시고 보다가 좀 털고 다시 천천히 잡아도 괜찮겠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데브 시스터즈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네패스, 예. 네이패스 종목이시고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45,500원에 20%, 예. 45,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 예. 담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예. 네패스 이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또 최근에 지지부진했죠. 예, 예. 그런데 네패스 종목 보니까 외국인이 열심히 8거래일 연속 사주고 있기는 한데 왜 예. 이렇게 이 주가는 좀 이 반응이 없는 건지 그리 저희 네 투자자님께서는 좀 이게 답답하셨을 것 같거든요. 저희 위원님께 예. 바로 대응 전략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패스 45,500원의 비중 20% 이거를 이제 예. 사실 이유가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제 그 삼성에서 이제 저번에 그 부회장 뭐 그때 있을 때 그 뭐 조금 그 네패스가 그 협력 업체잖아요. 네, 삼성 이제 그래가지고 조금 뭐 하여튼 뭐 좀 좋은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도 좀 들리고 이래가지고. 그럼 이거를 예전부터 보신 건 아니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한 네패스도 뭐 한 1년 이상 계속 봤어요. 보고 조금 그 먹고 나왔다가 또 다시 사고 계속 그래 했어요. 그런데 요것도 지금 한 두 달 됐지 싶어요. 사는 지가. 매수하신 지가 예. 그 앞에 그때 또 한번 5만 원쯤 선에서 한번 그때 초반에 또 전에 3만 얼마에 사고 팔고. 그러니까 이 종목을 알고 계신지는 조금 되신 거네요. 어쨌거나. 예. 그리고 이제 몇 번 사고 팔고도 반복을 하신 거고. 예. 그 종목의 흐름을 어쨌든 보면은 거의 일관된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예, 예. 그죠? 일관된 형태를 보이고 있고 어쨌거나 이게 반도체 관련주들은 사실 글쎄요. 지금 이게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반도체가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보실 거는 아니란 말이죠. 예, 예. 지금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16% 정도, 그러니까 뭐 한 18% 가까이 빠진 예. 상황은 맞지만 예. 어쨌든 시간 지나서 보면은 결국에는 또 4만 원, 또 4만 2천 원, 예. 또 한 4만 예, 5천 원까지도 또 어느새 가다 보면 또 가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예,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단기간 내에는 가지는 못할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러면은 차라리 여기서 조금 더 담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이 종목을 1년 전부터 몇 번 매매를 하셨고 예. 어느 정도 패턴에 익숙한 상황이실 텐데 예, 예. 사실 글쎄요, 이게 최근 기준으로 3만 원대만 안 깨진다고 하면은 예. 충분히 더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물론 3만 4천 원에 매수하는 것보단 3만 원 가까워지는 선에서 매수를 하는 게 더 좋겠죠. 예. 얼마 전에 한 2, 3주 전에 31,200원까지 한번 빠졌었거든요. 네, 네, 네. 빠졌다가 다시 올랐어요. 네,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예. 이게 어느 정도 일정 패턴이 있고 이런 거는 다 쉽게 보이기 때문에 예.
웬만하면은 조금 이런 거에 맞춰서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하셨던 것처럼. 예. 네, 그래서 이런 거 사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국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 가격대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와요. 오는데 이왕이면은 왔을 때 본전인 것보다는 왔을 때 예. 수익인 게 더 좋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자리 줄 때 같이 잡아서 다시 이렇게 반등했을 때 또 털고 또 내려오면 또 다시 잡아가지고 또 이런 같이 매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하셨던 것처럼. 그래 이제 여기 지금 한 번 또 다시 지금에 한 번 저번에 2,000원대 있을 때 그때 다시 비중을 한 20%를 더 실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깔락하니까 이 너무 지지분해가지고 있지야. 네. 또 다시 못 올라가고 또 다시 밀리 내려오고 이러면은 또 20%가 40% 물리 뿌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 전문가님한테 조금 의견을 좀 들어보고. 네. 일단은 어쨌든 기업이나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은 항상 얘기가 계속 나올 거고요. 예. 네, 뭐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응만 좀 잘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페스 종목 같은 경우는 걱정할 필요 없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1호 김범준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대응하는 방법들 함께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마치기에 앞서서 위원님과 함께 짚어보면 좋을 이야기가 있는데 위원님 지난주 무료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또 두 종목이 있잖아요. 이 아주스틸과 크리스탈 신소재가 다음날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좀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이게 무료 방송을 딱 켰을 때, 이제 종목을 제가 보던 거를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사실 아주스틸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나서 정말 계속 하락했거든요. 차트를 보시면은 나와 있지만 계속 네.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하락을 하고 이 16,600원 저점 찍은 날, 그리고 그 전날, 그러니까 16,750원 찍고 그 다음날 이제 100원, 150원 정도 더 떨어져가지고 이제 저점을 찍긴 했는데 네. 어쨌든 이걸 떠나서 이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조금 위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다시 살짝 꺾이는 모양새가 나와가지고 여기는 좀 많이 저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저가 공략을 좀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17.6% 장중에 상승을 했고 뭐 안 팔았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한 11%, 12% 정도가 아마 이 정도 상승했을 겁니다. 거의 11%, 12% 정도 올라갔을 텐데 어쨌든 뭐 이런 거는 또 공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합병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긴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주가에 반영을 좀 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제대로 된 상승이나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하면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네. 이거는 방송 무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사고 싶은 가격대가 이 가격 여기 안에 들어오면 사실 이 매수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이 가격대를 거의 뭐 걸쳐 앉고 있긴 한데 이 들어오면 이제 폭풍 매수를 할 생각이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방송 다음 날 한 7% 정도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단기간 내에 보고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정말 내년에 내 계좌를 책임져 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가져가시면은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처럼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에 이렇게 또 급등하는 종목들을 알려주신다면 굉장히 또 든든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나도 궁금하다, 공개방송 일정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김범준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수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출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주유소 3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